네, 이 수출의 형태, 이 간접 수출 중에서 이제 종합상사라는 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종합상사는 일반적인 이 제조업체나 소규모 중소업체들이 그 수출을 담당할 수 없을 때 전체적으로 수출 통관 업무, 그리고 현지국 조사,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대신 수행해 준다는 그런 가장 기업적인 형태의 그 그룹 형태를 바로 종합상사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TVN에서 몇 년 전에 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 그 오차장 그렇죠? 또 나오고 그 장글에도 나오고 이제 여러 사람 인물들이 나왔었는데 이 미생이 가장 대표적인 종합 상사를 표현하는 그런 기업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 상사는 주로 이제 그 그 그룹 내 다른 제조 그 그룹 그 협력 또는 자회사들이 만든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거나 다른 기업들 또는 뭐 하청업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기업들이 만든 재화를 수출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미생에서 나왔던 것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가장 좋은 게 저는 이제 무역영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 중에 정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이 의학 드라마 보면 뭐 석션밖에 기억이 안 나듯이 미생을 보시면 처음에는 저게 무슨 말일까 하는데 실제로 이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단어구나 해서 예전에 그 좀 나쁜 그 캐릭터로 나왔던 분이 이제 박 과장이라고 아저씨에서 그 욕하던 그쵸 마지막에 총 맞던 그분이 이제 박 과장으로 나왔었는데 박 과장이 그 장그래를 상당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좀 무시하고 뭐 고졸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서는 이제 장그래가 박 과장의 비리를 밝혀내는데 박 과장이 이 장그래에게 이제 시험을 한번 물어봅니다. 단어, 무역 용어를 물어보는데 뭐 녹다운, 뭐 AS, 뭐 WM 뭐 이런 걸 계속 물어보는데 장그래가 막 대답을 잘 하니까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영어로 장그래를 누르려고 그 할, 할라갈라 그 관련된 그런 이제 무역 용어를 물어보면서 니네 지금 뭐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장그래가 대답을 못하면서 좀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미생이란 드라마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좀 몇 편, 그러니까 좀 주요 장면을 보시면 그 용어 자체 그리고 이제 그 맨 오른쪽에 있는 그 김대리가 또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그 유럽 바이어하고 이 계약 체결을 하면서 유럽 바이어가 이런 얘기를 하죠. 혹시 차후에 한국과 EU 사이에 FTA가 맺어지게 되면 꼭 챙겨서 보내야 될 게 있다. 이제 관세를 그렇죠. 덜 내도 되는 그런 이제 좋은 이점이 생기니까 이 무역 관련된 이 아이템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C/O에서 Certificate of Original 표현 쓰는데 원산지 증명서를 그렇게 쉽게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제조 그 단계에서 들어간 모든 물건에 대해서 어디에서 왔는지 오리진을 밝혀야 되는데 김대리가 그 부분을 그냥 관과해 버립니다. 아유 아직 뭐 FTA 통과도 안 되는데 되겠어? 이게 딱 됐죠. 되면서 그 물건이 배에 딱 실려 있는 겁니다. 이제 내일 출발할 건데 근데 이제 유럽 바이어는 막 난리치죠. 너 그거 안 보내면 없는 걸로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영업 3팀이 긴급하게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세 가지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배에 실었던 거를 내려야죠. 어차피 그 가면 안 되니까 내리고 다른 배를 구하든지 아니면 신뢰 관계시 중요하기 때문에 배를 못 구하면 비행기라도 태우자. 그때 나오는 표현이 에어란 표현을 씁니다. 에어. 그렇죠? 에어. 그다음에 창고 수수료. 부킹 캔슬 차지까지 한마디로 예약을 했다가 다시 캔슬한 그 비용까지 거기다 그러니까 수수료라든지 에어 비용이라든지 창고 보관료라든지 이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서 특히 무역을 담당하는 기업에서 이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엄청난 신경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바이어하고 밀고 당기는 이런 것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그 삶,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재밌을 것 같지만 막상 여기 들어가면 정말 엄청난 경쟁과 엄청난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여기는 전쟁이라고. 그런데 회사에서 퇴출 내지는 명예퇴직 당한 분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니네는 여기가 전쟁이라고 얘기하지 나오면 그렇죠. 지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옥. 자, 우리 이제 기업들 굉장히 좀 힘들고 여러분들 취업하기 굉장히 힘든데 좋은 날, 그렇죠?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쌓아 나간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 상사,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 상사 내지는 종합 무역 상사라는 표현을 쓰고요. 뒤에서 우리나라 5대, 그래서 이제 5대는 5대 그 종합 무역 상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종합 상사를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종합 상사를 이제 비교하는데요. 한국에서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물산, LG 상사, SK네트워크스, 뭐 현대 종합 상사 이렇게 뭐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꼭 뭐 5개를 들었으니까 뭐 5대 기업이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더 많은 그룹들, 기업들이 이 종합무역 상사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어떤 순위인지는 뭐 제가 그냥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 이 정도 들으면 알겠구나 이름 정도는. 여러분 뭐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뭐 제가 그 그룹을 선택한 이유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1번은 우리가 보통 5대 5대 상사를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뭐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되는데 뭐 마루베니도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다 5개 정도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종합상세의 규모에 비해서 일본 종합상세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뭐 전쟁을 일으킨 그리고 일 군국주의 이런 제국주의의 뭐 맨 앞에 선봉에서도 돈도 이제 많이 벌고 벌써 전범기업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긴 쓰는데 뭐 그거는 이제 뭐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다시 평가하도록 하고 아무튼 현재 일본의 종합무역 상사가 우리나라 종합무역 상사보다 규모면이나 이 투자면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따라 배워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무슨 지금 뭐 국가적인 뭐 역사 그쪽 얘기하고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경제적인 부분만 실제로 이 일본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요즘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곳은 자원입니다. 자원. 우리가 이제 다음 챕터에서 배울 것인데 해외 직접 투자할 때 과연 왜 아프리카나 남미 기구 지역에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관리를 많이 하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자원 분야가 향후에 이런 기업 활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이나 자본은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축적이 되어 있는데 그 기술과 자본을 활용해서 재화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 로우, 이 기본적인 재료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세계 각국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런 자원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앞에 가장 선봉에선 그런 것들, 그런 그 선봉에 있는 기업들이 바로 종합무역 상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한국과 일본의 이 종합무역 상사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5대 종합상사라고 썼는데 뭐 5대는 뭐 의미는 크게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맨 왼쪽 보시면 이제 기업의 이제 이미지를 제가 좀 한번 찾아서 한번 붙여봤는데요. 삼성물산, LG상사, SK네트워크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현대 종합상사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기업들이 미래의 성장 동력, 지금도 이제 하고 있지만, 지금은 혹시라도 적자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하는 그런 분야가 무엇인가 봤더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뭐 가스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LNG라는 표현을 쓰죠. 가스를 그 투자, 그러니까 자원에 투자하는 거고, 곡물.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관심이 있다면,
인터넷에서 카길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카길. 그러면 아마 곡물 메이저라는 편이 나올 것입니다. 곡물 메이저라는 것은 전 세계의 이 곡물 거래에 있어서 좀 큰 힘을 발휘하는, 어떻게 보면 나쁜 편을 쓰면 좌지우지하는 거죠, 가격을. 그런 기업 중에 가장 1위 내지는 최고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카길사라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뭐 프랑스 기업도 있고 미국 회사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곡물 사업에 조금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런 곡물 사업에 좀 주력하고 있고, LG상사는 뭐 파모의 뭐 블록체인, 삼성물산은 풍력, 태양광, SK 네트워크스는 자동차. 아마 여러분들 SK 네트워크스 하게 되면 뭐 자동차 딱 보니까 느낌 오죠? SK 엔카라고 있죠. 왜 중고차 거래한 엔카. 이게 바로 SK 네트워크스 하는 거죠. 그렇죠. 종합상사는 거기 뭐 망고도 있고, 그렇죠. 거기 보시면 뭐 자동차 제조도 있는데, 이 분야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많은 투자와 많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종합무역 상사들이 이렇게 미래에 과연 미래의 먹거리, 기업의 먹거리죠. 미래에 어디에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바로 내년, 내후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뒤를 바라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업 또는 우리 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10년 뒤, 20년 뒤만 더 바라보고 투자하게 되면 현재의 먹거리가 없죠. 따라서 현재의 먹거리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차후 5년, 10년, 20년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 종합계획도 세우고 뭐 거기에 수익률도 또 판단을 하고 원가 분석도 하고 장기적인 비전, 미래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뭐 좋죠. 이 종합무역상사 가면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 수 있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 뭐 세계를 무대로 많은 출장과 뭐 어떻게 보면 뭐 기획력과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다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그 직업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진취적이고요. 굉장히 좀 빠르게 그리고 변화하니까 이 사람들 생각 자체가 조금 더 진보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실제 들어가 보면 똑같죠 뭐. 그죠? 그 직장이란 게 그래도 본인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 직업군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셔서요 꼭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본 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을 그 미래 먹거리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드리면, 이 자료는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가지고 왔고요. 네. 그래서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라든지 생활, 가전, 렌탈 사업 중심으로 성장을 뭐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차량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SK엔카라는, 과거에는 중고차 시장이 너무 영세업자들이 난립을 했었죠. 그래서 뭐 중고차 매매 단지라든지 하면서 영세업체들이 이제 난립을 했었는데 그게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중고차 가격이란 게 현대자동차나 뭐 쉐보레나 뭐 르노 삼성이나 뭐 쌍용자동차나 딱 처음에 신차 같은 경우에는 정가가 매겨져 있죠. 물론 정가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딱 기준적인 가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중고차 시장으로 나오게 되면 몇 년씩이냐 따라서 얼마나 자동차를 뭐 운행했느냐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얼마나 잔고장이 없는지 관리 잘했는지 정말 천차만별의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차를 사고자 하는 수요자들은 너무 고민에 쌓이죠. 겉은 멀쩡한데 막상 중고차 사서 달려보면 한 달 만에 차가 고속도로 한가운데 서버린다든지, 아니면 달릴 때마다 자동차가 막 소리를 내죠. 아프다고, 힘들어요. 막 이런 차를 잘못 사면 굉장히 경제적 또는 시간적, 심적,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기 때문에 조금 기준되는 게 없을까. 그래서 SK 엔커 입장에서는 조금 기준되는 가격, 그래서 연식이라든지
뭐 운행 거리라든지 그리고 뭐 색깔이라든지 거기다가 옵션, 각종 옵션들까지 했을 때 이 가격이 어느 정도 기준점을 제한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제가 뭐 SK 네트워크스를 통해서 뭐 중고차를 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거기에도 들어온 SK 네트워크스는 마치 경매 물건을 올려주듯이 올려주고 전국에 있는 그렇죠, 중고차 매매 거래상 분들이 가격을 자동차 올리는데 내 자동차를 정말 팔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해야겠죠. 품질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거기에 대한 제반, 이 뭐 품질 검사라든지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방향으로 뭐 제안해 주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포스코 대우 같은 거 포스코 대우라고 되는데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과거 이제 포스코 대우였으니까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는 가스전 아까 말씀드린 가스전 가스를 개발하는 데서부터 발전까지는 표현은 뭐냐면 가스전에서 가스를 뽑아서 그 가스를 활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그 설비까지 아마 한마디로 통이죠, 통. 통합 사업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아랍에미리트 또는 이렇게 가스가 나오는 그런 국가에서 우리 가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스를 추출뿐만 아니라 가스를 활용을 해서 발전을 통한 전기를 최종 소비자까지 연결시켜주는 이 전체적인 이 프레임 사업을 한번 도와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게 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이익이 내지는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아주 미래의 큰 먹거리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사우디를 비롯한 러시아, 미국 사이에 원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 인하를 통해서 상대방을 미리 넉다운 시키려는 그 목적에서 거기에 또 하나가 이제 막대한 양의 이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NG를 수입하는데 과연 배럴만 갖고 오기에는 조금 가격이 떨어지는데 아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에서 LNG를 갖고 올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죠. 그럼 러시아에서 갖고 오려면 파이프라인을 심어야겠죠. 파이프라인을 하늘로 뭐 땅으로 심을 수도 땅에 심으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북한을 거쳐야 되니까 북한과 협력하에 그렇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설치를 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거대한 사업의 국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먼저 뛰어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조금 더 위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미에서 갖고 왔고요. 자, LG상사 같은 경우에는 석탄, 뭐 팜산업, 그리고 뭐 신규 M&A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주력적으로 배울 텐데 M&A를 통해서 즉 해외에 있는 기업을 인수합병함으로써 시장에 빠르게 들어가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 삼성물산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기존무역 주력하고 있고 현대종합산사는 캄보디아 식량사업 그리고 LNG 이것도 LNG도 가스죠. 이렇게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서 판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시도하였지만 이제는 어떤 사업 아이템을 창출하고 발굴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원가 수익 분석을 통해서 실제 현지국에 진출하여 최대한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국내 기업을 설명드렸으니까 일본 기업을 한번 간단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이름 정도, 그렇죠? 회사 이름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 충분히 국제 경영 파트에서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기회가 좋아서 가면 좋죠. 가면 좋은데 그래도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맨 위에 그렇죠. 뭐 삼정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얘가 미쓰이라고 했죠. 미쓰이. 그리고 왼쪽에 파란색 이토추라고 이토추. 그다음 오른쪽 가운데 빨간색 세 개 마크는 아실 거예요. 그 학생들 중에 이제 일본 그 필기구 보시면 이거 본 것 같은데 그렇죠. 미쓰비시라죠. 미쓰비시. 그, 뭐, 그 펜, 그렇죠. 그 젤리펜인가 뭐 이런 그죠. 펜, 미쓰비시. 그 미쓰비시 바로 아래가 스미토모죠. 스미토모. 그리고 맨 아래쪽에 빨간색이 마루베니. 그래서 뭐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간단히 읽어보시면 미쓰비시는
전체적으로 뭐 1, 2등 달리는데 자원은 미쓰이, 비자원은 이토츠. 그런데 합치면 미쓰비시가 1위. 뭐 이 정도. 그렇죠? 미쓰비시는 그래서 미쓰이는 자원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 스미토모는 미디어 통신, 그리고 이토츠는 비자원 분야 1위. 마루베니는 우리가 거기 보시면 곡물, 전력 분야 1위. 각각의 특징이 있죠. 마루베니는 곡물, 전력, 이토츠는 비자원, 스미토모는 미디어 통신, 미쓰이는 자원. 그런데 맨 1등은 미쓰비시. 그렇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한번 이 기업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몇 년 걸립니다. 그렇죠. 한 학기 정도는 공부해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한 장, 어떤 챕터에 그냥 그 슬라이드 2장 정도는 설명드리기엔 너무 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 이게 이런 회사구나. 아, 미쓰비시는 여러분들 나중에 기억하시더라도 나중에, 너 혹시 일본 종합무역상사 알아? 알지? 미쓰이, 이토츠, 미쓰비시, 뭐 스미토모, 그다음에 마루베니아 정도 아니야? 미쓰이는 자원 분야 1등, 스미토모는 미디어 통신, 이토츠는 비자원, 마루베니아는 곡물, 그 대빵은 미쓰비시. 끝.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어디 가서 야, 공부 많이 했는데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찾아봐야겠죠. 왼쪽에 그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5개가 나와 있는 이런 게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씩 일일이 딱 찾은 거죠. 찾아서 그걸 또 가서 딱 그림과 이미지 복사해서 딱 붙였는데 또 시커멓게 나오는 게 또 많아요. 또 왜 이거 어떻게 됐는지 또 다시 가서 찾아갖고 구글 찾고 네이버 찾고 다음 찾고 해서 하나씩 해서 아, 여기 좀 더 이쁜데 여기 좀 더 큰데 뭐 이런 거 고민해서 저거 5개 하나 찾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 그림 하나 만드는데. 오른쪽에 있는 설명도 뭐 제가 했겠습니까? 신문 기사나 이런 부분들 또 찾아와서, 아, 요거는 좀 썼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노력과 정성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나 나중에 회사 또는 기업 또는 직장생활 하실 때 이왕 하실 거면 노력과 정성을 다 하세요. 그게 티가 나든 안 나든 간에 여러분들이 누가 뭐 알아준다고 하고 안 알아준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간에 내가 이 시간은 이거를 위해서 하겠다 싶었으면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작은 시간에 최선들이 모이고 뭐 물 한 방울씩 떨어지다 보면 낙숫물이 결국은 바위를 쪼개듯이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과 노력 하나가 향후 여러분들 미래에 커다란 큰 물 흐름이 나타나서 여러분들 꼭 성공할 수 있으니까, 이왕 할 거면 대충 하지 말고 화끈하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일을 맡겨도, 아, 이 친구는 아마 이 일을 주기만 하면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성심성의껏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맡겨야 돼. 이런 주변에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무엇을 하든 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해외 진출하는데 첫 번째가 무역, 그래서 수출이었었죠. 그래서 직접 간접 수출, 직접 수출,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종합무역 상세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기술 제휴인데, 기술 제휴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라이센스라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뭐 발음 다 똑같은데 한마디로 그 대표적인 게 캐릭터 사업이죠. 여러분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에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아이템이 펭수, 그전에는 뽀로로, 빼꼼 뭐 이런 것들이 단지 그 만화 캐릭터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에 그 사업에서 그 그림을 사용하는데 수수료도 받고 각종 기타 엔터테인 그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 내지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캐릭터를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냥 그림 하나지만 여러분들 단순한 그림이죠. 동그라미 3개, 귀, 몸통 4개군요. 귀 2개, 얼굴 하나, 동그라미 하나, 뒤에다가 꼬리 하나. 뭐죠? 그렇죠. 미키마우스죠. 월트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벌써 어느 정도 오래, 그렇죠? 그 미키마우스가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덧붙이고 만들어내면서 재생산, 그 수익 어마어마하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엘사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 사업의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 왼쪽 맨 위에는 닥스라는 브랜드죠. 닥스 브랜드이고, 뭐 영국계,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가지고 와서 만드는 거죠. 뭐 영국에서 만든 물건을 수입해 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닥스에게 너희들의 상표권을 좀 쓰고 싶은데 얼마야 입금해주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동대문이나 남대문 뭐 예를 들어서 좀 영세업자들이 이런 닥스 마크를 무단으로 도용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 닥스 브랜드를 가지고 온 기업에서 또 고소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충분하게 지켜주는 거죠. 왜? 그래야 품질이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에이스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담하고자 우리나라 기업들은 막대한 라이선스 그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내지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즌, 엘사죠. 지금 겨울왕국 2까지 이제 개봉이 됐는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한겨울이었을 거예요. 겨울이었는데 그 저희 이제 아파트에 6층 꼬망가가 내려오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밖에 지금 눈이 왔는데 저 엘사 하늘색 그 하늘하늘한 그 망사 원피스를 입고 그 머리에는 그 왕관을 꽂고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 이제 어머니가 뒤에서 그 어린이집 그 가방을 들고 이제 따라 내려오는데 얼굴을 푹 숙이고 그렇죠. 동네 사람들이 욕할 거 아닙니까? 아니 애를 저렇게 이 한겨울에 저걸 입혔을까? 근데 또 이해가 되죠. 저 아이가 1시간 또는 1시간 반 전에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었을까? 누워 있었겠죠. 안 간다고. 어린이집 안 갈 거라고. 왜? 이거 입을 때까지는 안 가겠다고. 결국은 이 엄마가 진 거죠. 결국 이제 파카 입히고 막 해서 이제 나가는데 그만큼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효과가 있죠. 아마 소문도 들으셨을 겁니다. 엘사 겨울왕국 2 보러 갔다가 영화 전혀 못 봤다고. 왜냐면 그 5세부터 7세 사이의 어린이들, 특히 여성 어린이들이 떼창을 했죠. 떼창을. 막 노래 부르고 막 박수 치고 그래서 뭐 이제 한 20대 이제 대학생들이 좀 영화 관람에 에티켓을 지켜야 될 5세부터 7세까지 에티켓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좋으면 노래 부르는 거죠. 그 시간대에 간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봐야 됩니까? 12시에 가야죠. 밤 12시에. 심야에 애들 없을 때. 그 애들하고 같이 보겠다고 10시에 가서 표 끊고 후회 많이 하죠. 다음부터는 꼭 주의하십시오. 떼창 못 당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맨 아래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미키마우스도 있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 아마 모르실 겁니다. 아톰이죠, 아톰. 제 기억에 2003년인가 2004년이 아톰 탄생 100주년이라 해서 그 당시 제가 이제 일본 잠깐 여행 삼아 간 적이 있었는데 전국이 다 아톰 붐이었어요. 아톰. 그냥 아톰 캐릭터에 포스터에 뭐 전부 과자에 다 아톰만 붙여놨었는데 그게 바로 아톰이 여러분들 전자소년이죠. 전자소년 아톰. 그리고 세 번째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로버트 태권브이죠. 로버트 태권브이. 뜬뜨른뜬뜬 로버트 이 노래를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아마 요 음을 아버님이나 여러분들 이제 삼촌들한테 한번 들려주십시오. 아주 또 갑자기 또 딱 불끈하지 이렇게 쫙 그렇죠. 그래서 로버트 태권브이 김청기 감독. 오른쪽에 보시면 다 보이진 않지만 누구죠? 그렇죠. 고양이 캐릭터. 그렇죠. 헬로키티. 엄청난 또 인기를 끌고 있었고. 여기 보시면 아마 제 기억에 그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 강아지인데 뭔지 잘 모르겠는데 눈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강아지 형태로 나왔던 거. 그렇죠. 그런 브랜드들도 어떻게 보면 그 장기적으로 기업에게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예.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캐릭터 하게 되면 또 이제 브랜드고, 브랜드 하게 되면, 그렇죠. 우리나라의 국보급 BTS죠. BTS. 처음에 이제 이 사진을 찾았을 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BTS가 맞나? 왜냐면 잘 모르니까요. 그래도 잘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큰아이 교복을
사가지고 왔는데 한 3년 됐죠. 아유, 아무튼 두고 사갖고 왔는데 스마트였는데 이 BTS 광고 모델인데 그 BTS 그 모델 중에 기억나는 그 친구가 맨 왼쪽 서 있는 친구 정국이라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친구 얼굴이 그 당시에 스마트 그 교복 그 백, 그렇죠. 쇼핑백에 그려져 있어서 얘가 옮기지만 않았다면 그렇죠. 아마 맞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BTS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캐릭터죠. 캐릭터고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고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주축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SM, JYP 양군을 누르고 당장 매출액 규모면서 커진 최고의 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엔터테인먼트의 주축 그룹이 바로 BTS죠. 그래서 향후에는 더 크게 우리나라를 국위 선양을 하고 수익도 많이 창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라이센스는 어떻게 보면 상표권이고요. 거기에 뭐 상표뿐만 아니라 기술력, 뭐 디자인도 다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여러분들 청소기의 명품, 그 다이슨 청소기인데 저게 한 150만, 200만씩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오른쪽에 이제 삼성의 모션 싱크에서 싹 보시면 알겠지만 예, 조금 비슷하긴 하네요. 비슷하긴 한데 뭐 그것도 뭐 뺏겼다 안 뺏겼다 뭐 따지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그러니까 기능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중국 캡들도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그런 전자 업계에 대열에 들어서고 있지만 처음에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뺏겼죠. 그죠? 기술도 도용하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한국 자동차는 앞에는 BMW, 뒤에는 벤츠, 위에는 뭐 쉐보레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실질적으로는 재창조라고 이제 우기기는 우기는데 근데 좀 적당한 라이센스 피를 줬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냥 무작정 베끼니까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그래서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애플하고도 이 디자인 소송 내지는 기능 소송 많이 했었죠. 결론적으로 누가 이기고 누가 진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 어떤 개발자의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보상을 해 주어야만 나중에라도 그런 더 좋은 디자인도 쓸 수 있고 더 좋은 제어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발자 내지는 최초 뭐 이렇게 제품을 만든 사람에게는 충분한 경제적 이런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향후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향후에 더 좋은 재화, 더 좋은 기능의 이런 품질의 높은 기능의 이 제품을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개발한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은 충분히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사진을 하나 구했었는데요. 좀 이제 오래된 사진 중에 하나인데 딱 언제였냐면 음, 노키아가 폴더폰 네, 이제 전 세계에서 1등 할 때, 그리고 뭐 애플 뭐 넘어가고 뭐 삼성했을 때, 이때가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나오기 이제 딱 그때입니다. 딱 나올 때 보니까 노키아는 열심히 혼자 고민하다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노키아 휴대폰을 안 쓰죠. 자, 애플은 참 저 도도합니다. 뭐 한번 그려볼까? 뭐 우리 수학을 하더라도 수학도 이제 어느 정도 외워서 해야 되는데 애플은 좀 창의적인 방법이 없을까? 이거 이렇게 꼭 풀어야 돼? 막 이렇게 하듯이 우리 막 도형에 피타고라스 정리, 내는 근해 공식 막 외울 때 뭐 애플은 야 이거 근해 공식 또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 따쓰는 방법이 없을까? 쓱쓱 하면 이게 좋은데 이거 되네? 뭐 이런 것들. 그때 삼성은 쓱 보는 거죠. 아씨 저거 공식이 아닌데 저거. 되네? 그래서 마치 이제 애플은 조금 더 창의적이고 삼성은 그 창의적인 아이템 내지는 마인드를 조금 더 따라하면서 조금 더 싸면서 더 좋은 제왕 또 그래서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딱 그래서 노키아, 애플 그리고 삼성의 삼각 구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재밌는 해석이죠. 해석인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돼서 이제 노키아는 망한 건 아니죠. 왜?
노키아의 한 분야가 통신이었었지, 통신 분야, 그 휴대폰 분야를 제외하고는 다른 통신이라든지 IT는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업이 노키아가 망했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례는 이제 뒤에서 이제 코닥에서 보듯이 볼 것인데, 노키아 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스마트폰, 이런 개인 휴대폰 시장에서는 삼성과 애플에게 자리를 내주었을 뿐이지, 다른 여타 분야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삼성, 노키아의 관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스티븐 잡스라고 해서 이제 애플의 어떻게 보면 정신적 핵심이었었죠. 저분이 저렇게 2011년도에 타겟했을 때 조금 더 사셨으면 더 좋은 재화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애플의 로고 디자인의 변화죠. 애플. 그래서 뭐 한간에는 저기를 무슨 뭐 독이 든 사과다 뭐 베어 먹었 이런 표현도 쓰지만, 아무튼 애플의 재화는 그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창의적이고, 그죠? 조금 더 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인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조금 쓰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휴대폰을 안 갖고 와서 조카한테 야, 휴대폰 줘, 삼촌 휴대폰 찾게 받아서 썼는데 뒤로 안 가더라고요. 그게 되게 뭔가 불편하고, 아무튼 안 써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애플 재화를, 그러니까 이 아이폰 계열 쓰는 분들 또는 맥 계열 노트북 쓰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색깔도 화려하고 음색도 좋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은 좀 쓰기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애플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뭐 그래서 삼성과 이제 소송도 많이 했고 했었는데, 애플도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수한 거는 이제 뒤에서 보일 텐데, 시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창의하게 되면 애플인데, 자, 그림을 싹 보시면 디자인이 비슷한 것 같죠?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벌써 그런데 어느 게 더 최근에 만든 것 같습니까? 그렇죠. 하얀색 오른쪽에 있는 시계가 최근에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왼쪽의 디자인을 오른쪽의 이 디자인이 약 뺏기지 않았을까? 뺏겼다는 거는 딱 하나만 보면 알고 있죠. 초침의 그 동그라미, 초침의 그 동그라미 부분을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동그라미. 이건 아이템을 조금 도용을 한 거죠. 오른쪽이 애플이 iOS 6에서 2012년도에 사용된 시계 디자인입니다. 시계 디자인. 왼쪽은 스위스 쭈리히 그 역에 있는 역사에 걸려 있는 시계입니다. 쭈리히 역사에 있는 시계가 훨씬 더 오래됐죠. 그래서 쭈리히의 그 스위스 그 연방 철도에서 애플사에게, 야, 인간적으로 뺏겼지? 응? 뺏겼지? 그러니까 애플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얼마 정도 예상하는데, 그러니까 딱 계산을 또 깔끔합니다, 애플. 자, 우리가 iOS 6 아이폰에다가 했는데 몇 대 팔았니? 2억 1천만 대. 그러면 곱하기, 아니, 그러니까 그 해 판매된, 그죠? 판매된 해서 10센트씩, 한 기기당 10센트 해서 2억 1천만 달러, 그러니까 2천 1천만 대 정도 한 거죠. 2억 1천만 달러를 딱 주고 끝냈습니다. 2억 1천만 달러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228억 정도 됩니다. 228억. 228억을 이 시계 하나로 소송 가기 전에 딱 미안해 줄게 하고 딱 주고 끝낸 거죠. 그만큼 애플이 그 판매되는 그 금액, 매출액이 어마어마하죠. 그 안에 들어간 아이템 시계 하나 때문에 소송을 가기 전에 그 배상 비용으로 228억 원을 줬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디자인에 대한, 도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아마 애플이 선제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스에서는 항상 이 경쟁 구도가 항상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뭐 세계 라이벌이라는 제목을 썼는데요. 삼성과 애플, 그리고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폴 보커와 앨런 그리스펀. 그러면 그리스펀이란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펀 치시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이사회 의장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뭐 버냉키라든지 그죠? 옐런이라든지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총재 거의 훨씬 더 그죠? 수준이 높은 분들이죠. 이분들의 말 한마디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죠. 그래서 앨런 그리스펀 같은 경우에는 말을 상당히 모호하게 했다는 그 소문이 있습니다. 왜 모호하게 했냐면 이분의 말 한마디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데 이분의 입에서 세계 경기 좋아질 거야, 세계 경기 나빠질 거야 하게 되면 출렁출렁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말씀을 하실 때 한 2시간을 얘기하던 3시간을 얘기하던 결론적으로 그 신문 기자들이나 이런 리포터들이 쓸 말이 없답니다. 처음에 막 내용들이 세계 경기가 활성화된 것 같은데 막상 녹음 틀어보면 뒤에 가서 또 딴 얘기하고 있고 또 침체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 침체 쓰려고 그러면 뒤에 가서 또 좋아진다고 그러고 한마디로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잘하는 편이었었죠. 모호하게. 최대한 사람들이 그냥 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뭐 좋아진다 나빠진다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래 그럼 끝이죠. 그죠? 그래서 앨런 그리스펀 한번 보도록 하시고 왼쪽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캐논과 니콘이죠. 과거도 한 10몇 년 전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뭐 사야 돼? 뭐 사야 될까? 캐논 아니면 니콘이죠. 거기다가 이제 조금 난 캐논, 니콘 너무 사람들이 많이 써서 그래 그럼 넌 그냥 소니 사 소니 그렇죠? 소니 사면 되잖아. 소니는 디자인 뭐 이런 것도 예쁜데 이 옆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더 비싸더라고요. 비싸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누가 있다? 그렇죠. 삼성이 있었죠. 삼성이 카메라 만드나요? 만들었어요. 삼성이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그 삼성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저도 삼성 카메라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삼성이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뭐 휴대폰에도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그 만들던 회사가 테크윈입니다. 테크윈. 그래서 삼성 테크윈이라는 이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카메라만 만들었던 게 아니라 또 세계적인 명품을 하나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 명품이 무엇인가 하면 K9 자주포입니다. K9 자주포 들어보셨나요? 지금 들어보셨잖아요. K9 자주포. 자주포니까 얘가 탱크처럼 생겨서 막 움직이면서 가서 포를 쏘는 겁니다. 아마 세계에서 명품의 명품 중에 하나는 자주포인데 삼성이 이제 좀 정리를 했죠. 최근에 이제 한 2, 3년 전에 정리를 한 게 뭐냐면 삼성이 휴대폰 만들고 금융하고 호텔, 에버랜드 이런 회사가 웬 전차? 그러니까 이거 조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주력 사업을 조금 이제 줄이면서 핵심 사업으로 가자 하면서 그렇다면 삼성이 가지고 있는 삼성 테크인을 과연 누구한테 팔아야 시너지 어떤 회사가 사가야 훨씬 더 큰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한 것이 그 우리나라 방산업체 중에 그 화약도 좀 만들고 방산업체 좀 잘 나가고 이런 회사 없을까? 그래서 찾아본 게 바로 화약으로 커서 이름은 불꽃으로 바꾼 한국화약의 그렇죠. 지금 한화죠. 한화. 그래서 한화그룹이 삼성 테크윈을 받아서 회사 이름을 지금은 한화 테크윈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동네를 다니다 보면 이 지역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화 테크윈 그 주황색으로 딱 붙어 있는 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화 테크윈이니까 한화가 테크윈을 인수합병해서 이름 좋죠? 테크윈. 하나 좋죠? 그래서 같이 붙인 거죠. 그래서 M&A 할 때 이름 붙이는 방법 3가지. 매수한 기업 이름만 붙인다. 2번째, 같이 붙인다. 3번째, 전혀 다른 이름을 붙인다. 앞에서 여러분들 포스코 인터내셔널 원래 포스코 대우 그렇죠? 금호 아시아나 그리고 우리가 또 이용한 은행 KEB 하나은행 다 뭐예요? 어떻게 한 겁니까? M&A 한 거죠. 합친 거죠. 그렇죠? 그렇듯이 이름을 이제 붙이는데 그게 다 의미가 있구나. 하나도 버리기 아깝고 테코인도 버리기 아까우니까 하나 샀으니까 자기네 이름 붙이기 쉽지만 테코인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붙여야죠. 하나 테코인이라고.
또 여러분들 접근하기 제일 좋은 것. 예, 참이슬 만드는 회사 어디죠? 참이슬 아니죠. 하이트 진로죠. 하이트 진로 하게 되면 하이트라는 회사가 진로라는 유명한 소주 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하이트 진로. 그게 어디에 서 있습니까? 병에 써 있어요. 병에. 제발 드실 때 그냥 술만 드지 마시고 병에 무엇이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집에서 드시면 주 좀 없애서 판매 금지 써 있고요. CO2 함량, CO2 함량이라는 게 아니면 이 소주를 한 병 만들 때 여러분들의 손까지 올 때까지 얼마만큼의 CO2가 발생했다. 한마디로 CO2가 최소한 발생되는 걸 먹자. 왜? 지구 환경을 위해서. 지구 더워지고 있잖아요. 지구 온난화. 그렇죠?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제일 그렇죠? 피해 보는 그런 그 지구상의 종족 북극곰이죠. 이렇듯이 아무튼 좀 라벨도 좀 자세히 좀 보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라이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메시를 좋아하죠. 그렇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죠? 호날두보다는 메시가 훨씬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표적인 경쟁 라벨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는 이제 코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노키아가 흥망성쇠를 통해서 이제 그게 바나나폰이라는 건데요. 바나나폰 뭐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근데 왼쪽에 보시면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죠. 자, 지금 캐논과 니콘 안 팔리죠. 왜? 저거 목에 한번 걸고 여행지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에 디스코입니다. 요새 누가 또 카메라 두고 다닙니까?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전화 받다가 잠깐만 그냥 바로 찍고 자, 여러분들 요새 나오는 그 삼성 S20 그 광고 보시면 멀리 줌을 쭉 당기면 저 멀리서 종을 치는 사람이 찍히죠. 그렇죠. 그 정도까지 1억 화소, 2억 화소 뭐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뭐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그렇죠. 저렇게 캐논이나 니콘을 살 이유가 없죠. 자, 거기서 오늘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구냐면 바로 코닥입니다. 코닥. 코닥은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원래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 거의 모든 집에 사진기가 있을 때는 그 사진기에는 코닥에서 만든 필름을 넣어야 됩니다. 필름. 필름이란 걸 넣어서 24방짜리, 24개 찍히는 거죠. 36방짜리, 36방 찍히는 거죠. 그런 필름을 넣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필름을 인화하고 해서 여러분들 그 돌사진, 그 종이 이 사진들 다 있죠? 그 앨범에 그렇게 꼽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럼 뭐이 필름 회사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세 개가 미국의 코닥, 일본의 후지, 그리고 코니카 이 세 가지 회사가 있었고 코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필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왔죠. 이제 필름을 누가 씁니까? 그런데도 이제 코닥이 좀 큰 실수를 하는 게 사실은 디카를 캐논과 니콘이 만든 게 아니라 코닥이 만들었습니다. 코닥이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코닥이 지금 전 세계 필름 시장 1등하고 거기에 디카까지 만들었는데 양손에 하나씩 지은 거죠. 하나는 필름, 하나는 디카. 그렇다면 코닥은 어떤 생각을 했어야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경영자 입장이라면 코닥이 필름 시장에서 가지고 온 엄청난 수익을 디지털 카메라에 그 당시에 투입을 했어야죠. 일명 그렇죠. 우리가 캐시카우 기억나시죠? 돈을 회수를 해서 그렇죠. 수확을 해서 스타가 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 산업 분야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코닥은 거기서 이제 패착을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 종족을 잡아먹은 카니발리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무시했죠. 한마디 디지털 카메라를 하고 그래도 필름이지 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투자하지 않고 뭐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장을 일본의 캐논과 일본의 니콘, 올림푸스, 삼성 뭐 이런 회사들이 그냥 물밀듯이 밀고 들어와서 다 시장을 차지해버렸죠. 결론적으로 코닥은 자신이 개발한 그런 기술을 활용도 하지 못하고 이 카메라 필름 시장에서 그렇죠, 퇴출당하는 그런 암울한 역사적 기업 실패 사례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라이벌 기업들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만화 그렇죠 디즈니에서 만들고 있고요 드림웍스에서 만들고 있는데 드림웍스에서는 거기 보시면 거기 쿵푸 팬더도 나오고요 그렇죠 거기 녹색의 괴물도 나오고 슈렉 왼쪽에 보시면
그 캐릭터들은 그 금방 까먹는 그 물고기, 그렇죠? 니모를 찾아서. 근데 이 영화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요 캐릭터죠. 요 캐릭터. 토이스토리. 좀 2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1부터 3편까지 되어 있는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작이 아니라 좀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고요. 1편부터 3편까지 다 보시면 사람이 조금 좀 숙연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1편 되게 재밌어요. 근데 3편에 가면 그 아이들이 커요. 큰다는 얘기 뭐냐면 1편에서는 저 앤디, 우디를 가지고 놀던 이 친구가 3편에서는 대학생이 돼서 집을 떠납니다. 그때 자신이 가지고 놀던 이 장난감들을 박스에 담는데 그 박스에 들어가는 그 장난감들의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당연히 하나도 안 변하죠. 장난감이니까. 그때 그 장면들, 그리고 그 장난감을 다른 친구에게 주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저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길 바라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래쪽에 제가 좀 봤던 것 중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추천하고 싶은 그런 영화 5편을 한번 꼽아봤는데, 다 이제 좀 오래된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쇼생크 탈출, 시네마 천국, 인생은 아름다워, 미션, 그리고 오른쪽에는 일본 영화죠. 그 슌지 감독님의 러브레터, 그리고 5편 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 수업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방학 때 내지는 조금 한가하실 때 요새 좋잖아요. 넷플릭스도 있고 인터넷, 그러니까 어떻게 불법적으로 다운보다는 조금 돈을 조금 주시고 이 영화 5편. 그런데 슈르센코 타츠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시면 나옵니다. 혹시 뭐 이런 데서 언젠간 나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기다리셔서 보셔도 되고, 나는 시간이 더 아까워 그러면 좀 사서 보시는데 굉장히 의미가 깊죠. 슈르센코 타츠, 시네마 천국도 저 꼬마, 그렇죠, 그 영화. 그리고 인생을 아름다워, 그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가스실 앞에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에게 이것은 어떤 게임이다 하면서 정말 눈물 흘리죠. 미션도 괜찮고요. 러브레터도 괜찮고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드렸으니까, 보통 이제 영화 하게 되면 거대한 사업이죠. 산업이고 영화 산업.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몇천 명 안 들어오던 영화가 그 어떻게 보면 시작이 그렇죠? 슈리였었죠. 슈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뒤에 나오는 쭉쭉 천만 관계, 거의 나오면 대박 나면 다 무조건 천만. 태극 기 휘날리며 그렇죠? 쉴미도 뭐 해서 지금의 기생충까지 최고의 영화 산업에 된 원동력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창의적인 것.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한국의 감성, 한국의 능력 이런 것들이 합쳐지게 되면 세계 최고의 그 어떤 것도 아이템도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로 한국이고 한국의 국민들이고 한국의 민족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기술지휘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라이선스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저는 이런 프랜차이즈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맹 업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기업체가 만들어 놓은 브랜드, 내지는 이름, 내지는 아이템, 내지는 그 만드는 방법들, 기술력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저라는 그런 기업들이 프랜차이지라고 불리우는 이런 개별 가맹 사업주들에게 이양을 하면서 적당한 로열티, 수수료를 받는 이런 형태가 바로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버거킹, KFC, 스타벅스, 코카콜라도 이제 만들긴 만드는데 각종 미국에서 코카콜라를 주는 병에 담아 오진 않죠. 병무게가 굉장히 크니까. 그래서 만드는 그 원액 내지는 이런 것들 보틀링이라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면서 도미노 피자도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 롯데리아, 그렇죠? 뭐 맥도날드 이런 것들이 각종 사업을 시작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햄버거를 처음 만들어 보고 어떻게 만들지 모르는데 벌써 다 만들어져 있죠.
치킨의 베이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벌써 저 할아버지가 만들어 놨죠.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일정한 수수료를 줘야 된다. 로열티를 지불해야 된다. 이게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 사이의 계약 관계죠. 이름으로써 조금 더 시장에 빨리 들어올 수 있고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 사업체가 바로 가맹업주 내지는 가맹사업체에서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술 제휴에는 우리가 라이선스 프랜차이즈를 배웠고요. 기타의 이 기술 제휴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여기 보시면 계약 생산이라고 해서 원재료를 주면 너희들이 만들어서 완제품을 나한테 납품하면 내가 대신 팔아줄게. 뭐 이런 것들 계약 생산이고요. 그리고 경영 계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들. 힐튼이라든지 메리어트라든지 세계적인 호텔 체인들이 자신들의 이름과 경영 노하우 등을 전수해 주면서 조금 장사 좀 키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 그 호텔 체인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들을 뭐 국내 기업이라든지 또는 해외 기업들의 그 작은 소규모 호텔의 체인에 좀 알려주면서 그 기업 그 호텔 내지는 그 숙박 그 기업들이 조금 더 합리적인 선진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경영계획을 할 수 있겠고요. 거기 이제 또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턴키 프로젝트라고 해서 뭐 BOT 방식도 있고요. 그렇죠? 빌드, 오퍼레이트, 트랜스퍼.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우리가 보통 그냥 말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래서 어떤 기업에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업상.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도로, 건설, 뭐 터널, 뭐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죠. 프로젝트 파이낸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중공 같은 경우에는 뭐 광고 가장 많이 했었는데 담사 설비 1등, 발전 설비 1등. 한마디로 플랜트 사업으로 일어선 우뚝선 기업이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분위기, 세계 분위기가 탈원전, 석탄, 화력발전소의 뭐 감소 하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이 지금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팝켓의 인수,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아시아나 매각 관련된 현대산업개발 M&A에 대해서 그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